이강인의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1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이제는 정말 빅이어를 들어올릴 때가 된 PSG, 최근 잃어버린 명성을 다시 찾고자 하는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순 없는데요.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 기준 PSG는 공식전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공식전 6경기에서 5승 1무를 올리고 있습니다. 두 팀은 UCL에서 꽤나 자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1994년도 시즌 8강. 당시 PSG가 합산 스코어 3대2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1996년도 시즌엔 커비너스컵 결승전에서 만났고 바르셀로나가 1대0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은 2012년도 시즌. 이때부터 두 팀은 잦은 간격으로 별들의 전쟁에서 맞대결을 치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시즌은 2016년도 시즌이었습니다. 당시 PSG는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원정에서 3점 차 이상 패배만 아니면 무난하게 8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엄청난 공격력을 자랑하며 홈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 합산 스코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적에선 PSG가 앞서고 있는데요. 2020년도 시즌 16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PSG. 원정에서 4대1 무난한 승리를 거뒀고 홈에서 1대1로 비기며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지난 주말 클레르몽과 리그 경기를 치른 PSG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주중 경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킬리안 은바페, 마르퀴뇨스, 아치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 비티냐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후보로 내렸습니다. 이강인 역시 이날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2분 세니 마율루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약 23분가량 누볐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강인은 드리블 성공 2회, 지상 경합 승리 2회 등을 기록하며 번뜩이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휴식을 취한 이강인. 바르셀로나전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데요.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은 수요일에 열릴 바르셀로나전에서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공격진에서는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와 함께 나설 세 번째 공격수로 누가 나설지가 관건이다. 곤살로 하모스, 무아니, 이강인 등 전혀 다른 타입의 세 선수가 경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자리를 차지할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엘리케의 코치진은 이강인이 이들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페인의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PSG가 바르셀로나전을 위해 핵심 자원을 아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는 테나스, 무키엘레, 슈크리니아르, 자그, 솔레르, 마율루, 아센시오, 콜로 무아닉 하무스 등을 선발로 선택했다. 이강인을 비롯해 돈나룸마, 마르키뉴스, 비티냐, 은바페, 덴벨레 등이 벤치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바르셀로나전 선발진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PSG가 클레르몽과 경기에서 2군으로 나섰다. 바르셀로나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엘리케는 핵심 선수 최대치를 이동시켰다. 바르셀로나전에 선발로 출전할 수 없는 선수들로 선발 라인업을 가동했다. PSG는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전 어떤 모험도 하고 싶지 않았다. 리그앙에서 여유있게 1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한 챔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8강입니다. 8강 1차전 홈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고 점수 차이가 클수록 좋은데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스페인에서 뛰었기 때문에 믿고 중용할 것 같고 맹활약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은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은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은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현지 110만 대형 축구 유튜버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며 화제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에서 뛰기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 좋아 보여. 이강인은 덴벨레처럼 저돌적이고 빠르지 않아.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운영하는 것이 강점인 선수야. 드리블로 상대를 제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하고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그런 선수 말이야. 이런 것들로 경기 흐름을 가져오는 선수야. 덴벨레처럼 속도로 상대를 제치는 것이 아닌 기술로 제치는 선수야. 그래서 사이드보다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의 키패스나 탈압박을 봐도 중앙이 더 좋은 위치라고 확신해. 오늘은 오른쪽에서 뛰었고 나쁘지 않았어. 물론 업다운이 있었지만 이강인이 안 보일 때에는 하키미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이강인이 커버해야만 했어. 하키미와도 호흡이 좋았고 상대 선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최고의 경기를 펼친 건 아니지만 최악의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없어. 강인이는 오늘 잘했어. 중앙에서 뛰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리몸 덴벨레 선수가 부상당하지 않는 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에 세워 양발 모두를 쓰며 돌파하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 패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디테일이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덴벨레 선수이나 패스, 드리블 등을 탁월하게 해내면서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옳은 판단이라며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